저 들어가도 되겠어요? 오늘은 바쁘지 않는 날이에요. 오늘 필요 없어요. 자, 자 일단 어딜 피시냐? 자, 원래 제 계획은 오늘 기타 부동산 정책 한두 개 하고 이렇게 투자로는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이제 한 분이 요청을 주셨어요. 지금 이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죠. 자, 경험이 있는 분이 쭉 해봤더니 기타 부동산 정책에서 진짜 많이 나오더라, 시험에.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싹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 1월 2월 달에는 할 필요가 없고 오늘 바로 투자론을 들어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로는 57페이지를 펴주세요. 한번 봐요. 57페이지. 자, 그리고 숙제들 하고 계십니까? 숙제 눈 마주쳤으니까 숙제하고 계세요? 숙제하고 계셔. 웬만하면 눈 마주치지 마요. 그러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투자론부터서 목숨을 걸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이 딱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12개입니다. 12개. 우리 40문제 중에 투자, 금융, 개발 여기만 잘 맞춰도 그냥 한 4분의 1을 그냥 쭉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투자론이 지금 7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항상 공부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나오는 데부터 그냥 싹싹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데부터 제발 좀. 자, 요것도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25, 26, 27, 28이에요. 기본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4문제 이상. 이건 4문제가 아니라 최소 4문제예요. 최소 4문제. 최소 4문제. 여기서 4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항상 투자로는 뭐가 안 됩니까? 아니 5월달까지도 요런 것들이 안 돼서 문제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자, 다른 거 다 진도 빼고 딱 이 2개 하지만 4시간 동안 할 거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학습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64페이지입니까? 아니네, 66페이지네. 66페이지! 66페이지. 그래서 오늘 저 계산 문제를 한번 한번 풀어보게. 마음 편안하게 그냥 가지셔. 할 거 없어. 딱 2개. 그럼 이제 투자 현금 흐름부터 가보죠. 지금 앞구 딱 잡아져 있어요. 기본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알아도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좀 필요해요. 응용력이. 자, 제가 응용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 들어가면 첫 번째 현금 흐름 분석이란 게 뭡니까? 인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가 여기는 투자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문제란 말이에요. 기록. 근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학자들이 이미 약속을 정해놨어요. 약속을.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뭔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암기. 아이고, 글씨자가 잘 안 보이네. 흰색이 더 잘 보인가요? 자,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현금 흐름이 뭡니까?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현금 유입이라는 게 있고 현금 유출. 이런 건 강의 노트 없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요 2가지를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우리는 현금 유입이 기니까 그냥 수익, 비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뭐 하는 과정이다? 기록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투자의 과정을 한번 봐요. 투자의 과정은 아주 심플해요. 항상 쌀 때 사서
가격이 오르기를 뭐 하다가 기다려야죠. 기다려.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지면 처분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의 과정은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가 있고 보유 기간이 있고 기간말 이렇게 있는데, 자, 항상 기초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기초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딱 정형이 돼 있어요. 기초 현금 흐름 나와요. 기초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면 1000% 투자 금액이에요. 투자 금액.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말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 처분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랑 달리 보유하는 기간 중에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임대차를 통해서. 그래서 크게 기초, 그 다음에 보유기간, 기간말 이렇게 나누면 항상 기초는 뭐 하는 단계다? 투자. 돈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사는 투자 단계고, 보유 기간에는 임대차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고, 기간말은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인데, 포인트는 우리 임대차 현금 흐름을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부르냐? 영업현금이라고 불러요. 영업현금. 영업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 우리 미국은 부동산 영업 이렇게 하면 임대차 활동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임대차라고 하지만 미국 애들은 부동산의 영업 활동이라고 불러요. 영업 나오면 임대차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각, 기간말은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매각 현금을 지분복귀액이라고 미국 애들이 불러. 지분복귀액이라고. 이 지분복귀액일 때 지분은 내 거죠. 내 거. 내 거. 내 것이 복귀,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기초에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 돈이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 나간 내 돈은 언제 돌아옵니까? 그러면 언제 돌아와요? 팔아야지. 부동산을 팔면 내 호주머니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 나간 내 돈이 들어온다. 집은 복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유기간의 임대. 보유기간의 임대를 무슨 현금이라고 미국 애들이 부른다?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매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뭐라고 미국이 부른다?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 지금 상당히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현금 흐름을 영업과 지분 복귀액 이렇게 기본서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보유기간 현금 흐름.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을 암기하는 방법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떤 선생님은 요거 두 문자를 다 떠서 뭐 가, 공, 뭐 불기, 뭐 미친 짓이야. 무슨 이 항목을 다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냐 말. 이해할 게 있고 암기할 게 있는데, 자, 가, 유, 순, 전, 후 5단계로 기록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는 가능 총소득, 유는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세후에서 가, 유, 순, 전, 후 하는데, 눈썰미가 살짝 있는 분은 요건 총소득이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총소득 두 개는. 밑에는 현금 수지네. 그래서 크게 총소득 계열이 있고 순소득 계열이 있고 현금 수지 계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가유 순전은 5개로 나누는데, 총소득은 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소득은 여기는 이해하는 거. 이해. 그리고 나머지가 암기고. 그러면 한번 보셔. 이게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어떤 사례란 말이에요. 자, 저의 드림은 항상 오피스 빌딩을 하나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오피스 빌딩에 방이 100개요. 몇 개요? 100개죠. 100개. 그러니까 비싸 보입니까? 싸 보입니까? 겁나게 비싸 보여. 아무튼 이런 거 하나 그냥 사서 그냥 강의 안 하고 그냥 은평에서나 강의 하나 하고 그냥 놀고 싶다 이런 말이 이게. 아무튼 오피스 빌딩을 하나 투자하고 싶어요. 방이 100개라고 돼 있어요. 즉 요런 걸 잘 보셔야 돼. 임대 단위 수.
지금 제가 여기다 적고 있는 임대 단위는 방의 개수로 지금 표시해놨죠. 방이 100개입니다. 그리고 이 방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방을 다 꽉 채웠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1억을 번단 말이야. 요 1억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당신이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맥시멈 가능한 총소득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 임대 단위를 꽉 다 채웠을 때 내가 가져가는 돈이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시험은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표현이. 그러니까 요 표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 임대 단위수. 그럼 저는 임대 단위를 방의 개수로 쳤죠. 100개 이렇게. 그리고 단위당 임대료. 이게 호당 임대료. 요걸 뜻하는 거죠. 표현이 다르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임대 단위수가 포인트예요. 여기는. 임대 단위를 다 채웠다면 내가 벌 수 있는 건 1억까지 가능한 총소득입니다. 가능 총소득. 자, 그런데 1억을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갈 것이냐? 못 가져가요. 현실은. 왜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방이 다 꽉 안 차. 뭐가 존재한다? 공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질문. 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임대사업을 하며 공실이 반드시 존재합니까? 그러면 1번 임대사업자가 영업을 잘 못해서. 2번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하더라도 공실이 꼭 있더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아무리 임대사업자가 열심히 노력해도 현대사회에서는 공실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왜? 너무 많아. 임대부동산이 이제는. 그래서 공실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공실이 한 10%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방이 10개는 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방 90개를 기준으로 들어온 임대료 9천만 원을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야.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효 총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임대 단위를 딱 보는 거야. 임대 단위가 100개라면 100개가 다 꽉 찹니다.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그런데 현실에는 공실이 대부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가져가는 건 공실을 뺀, 가능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능에서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요렇게 여기는 이해야, 이해. 방이 다 꽉 차면 맥시멈 가능. 그런데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건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여기까지가 이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기록하는 걸 보면 공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불량부채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해는 딱 여기까지야.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은 요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불량부채는 제가 사례로 뭘 제시하냐 그러면 야밤도죠. 자,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임차를 했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받으려고 방을 방문했더니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그냥 날라버린 거죠. 즉, 이 불량부채는 요걸 보시면 안 돼. 요 부채라는 걸 불량을 봐야지. 불량. 즉,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인데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임대료인데 못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불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그리고 기타 소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임대주택이 많아서 공실이 필연적이에요. 공실이. 그러니까 이 공실을 통해서 임대사업자가 버는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뭔가 주차장 수입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푼돈을 더
플러스 시킨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기타 소득. 우리가 임대 사업자, 우리 임대 주택 가보면, 오피스 빌딩 가보면 반드시 주차장 유료잖아요. 거기 입주민 말고는. 그리고 자판기 반드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대와 관련이 없는 기타 소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시를 빼고 야밤도주로 못 받은 거 당연히 빼줘야죠.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실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 나와요. 그러나 불량부채나 기타 소득은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이해는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임대 단위가 꽉 찹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공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정확히는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주차장 수익 같은 걸 합쳐서 내가 실제 가져가는 총소득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단계는 암기야. 그런데 무엇을 암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 세 가지는 지출 항목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지출 항목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 딱 하고 나머지는 지출 항목 세 가지로 뭔가 구분하는 건데, 지출 항목 세 가지가 뭐니? 그러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놈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을. 우리 지출 항목. 그러면 지출 항목을 뭐 다양하게 암기해. 영, 부, 세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 세금으로 암기하면 안 돼. 이 세금이 소득세냐, 재산세냐, 취득세냐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저는 두 문자를 이렇게 따서 암겨요.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자, 설악산에 놀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길이 있어. 지금 옛날에 그죠? 미시령, 진부령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자, 요 보유기간 현금 흐름의 고객길은 요거 암기야. 무슨 영입니까? 그러면 영, 부, 령이야. 진부령이라고 미시령이라고. 영부령을 넘어가야 된다. 영부령을 이렇게. 영부령. 그래서 영부령이에요. 그럼 영이 뭡니까? 영업 경비. 부가 무엇입니까? 부채 서비스액. 영이 무엇입니까? 영업 소득세. 영업 소득세. 영부령이야, 이가. 영부령. 그럼 하나씩 보세요. 자, 뭔지 모르지만 영부령을 넘을 때 영업 경비는 영업이니까 뭐라고 번역한다? 임대차. 미국 애들이 임대차를 영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경비하면 임대차 경비. 임대차 경비. 이건 내가 알겠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르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야. 중요한 지출 항목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지출 항목이에요? 아니, 임대 사업에서 관리비 빼면 뭔 비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업 경비 굉장히 중요한 지출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대출 서비스. 우리가 흔히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거야, 은행에. 자, 우리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보수, 중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안 배운 사람이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죠.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대출. 이 대출 서비스를 어디서 받는다? 은행에. 그래서 이 대출 서비스를 부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애들이. 그리고 대출 서비스를 받았으면 돈을 갖다 내야죠. 뭘 갖다 내요?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이 대출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지출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지출이에요. 요거 안 내면 바로 빨간 딱지 날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영업소득이니까 영업,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출 항목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령? 영부령이 영업경비 내고 부채 서비스액 내고 영업소득세 내야 고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통행료요. 통행료 지출 항목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그리고 이름을 보면 보세요. 자, 항상 경비를 빼면 순소득이라고 불러. 경비를 빼면 이런 게 이제 상식이 떠올라야 돼. 자, 보세요. 자, 수익을 벌었어요. 근데 수익을 벌려면 반드시 비용이 나가야죠.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라고 불러? 적자라고 하지 않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라고 불러요? 순이익, 순소득, 순이익, 순소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 항목 중에 경비, 비용을 빼면 항상 순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비용을 빼면 순. 그런데 순 영업소득이라는 건 임대차를 통해서 만든 순소득. 순소득이죠. 순소득. 그리고 세금을 빼요. 세금을 빼. 그러면 세후라고 하겠어요? 세전이라고 하겠어요? 세후란 말이에요. 세후. 그러니까 소득세인 세금을 빼면 세후. 비용을 빼면 비용을 뺐으니까 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에 안 달라붙는 게 바로 요 세전이에요. 세전. 세전. 자, 세전은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금을 내기 전 현금이라고 불러요. 세전. 그러니까 요놈이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이 액이 돈이니까 쩐이라고 해. 쩐.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액이니까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비용 빼면 순. 비용 빼면 순. 이게 입에 붙어야 된다고. 영부령. 자, 그럼 보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5단계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67페이지 오른쪽 봐요. 67페이지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 암기 벌써 첫 번째 뭐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요걸 모르시더라고. 이걸 아주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암기하셔. 뭐 가공, 불기, 유역. 아우 맨날 미쳐버렸어. 항상 가능총소득은 임대 단위를 꽉 채우면 내가 버는 맥시멈이 나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건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를 뺀 유효총소득이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유효총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총소득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효총소득이라는 총소득을 딱 벌잖아요. 그럼 항상 임대사업자는 한숨을 쉰다고. 총소득을 딱 벌면 한숨을 쉬어. 왜 그럴까요? 이제 벌 건 다 번 거란 말이에요. 총소득 나왔으니까 벌 건 다 번 거라고. 더. 그럼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습니까? 나갈 일만 남았다고. 나갈 일. 이게 바로 지출 항목 3가지란 말이에요. 지출 항목 3가지. 그래서 지출 항목이 영부령이니까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걸 암기해야 된다. 영부령. 그래서 영업경비를 뺐어요. 경비 뺐으니까, 비용 뺐으니까 순이라고 나와야 되고, 영업소득세 뺐어요.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라고 나오면 되고, 부채 서비스액 요놈만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금을 내기 전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요놈 중에 암기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요걸 통으로 암기해도 되는데 이걸 통으로 암기하면 이게 목적에 맞지 않아요. 암기를 항상 심플하게 어떻게 합니까?
한 줄 암기라고 지금 왼쪽에 가유, 순전후 밑에 한 줄이 적어져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뭐 적으면 안 된다 그랬어. 연습장을 꺼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줄 암기 여기다 해보죠. 저도 안 적게 안 적을 거야. 항상 시작이 이런 거야. 전제가 제가 항상 사례가 오피스 빌딩 100개니까 자 100개를 내가 다 꽉 채웠다.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맥시멈. 그런데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벌 거 다 번 거야. 벌 거 다 벌었다.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나와야죠? 벌 거 다 벌었으니까 나갈 일만 있죠. 지출 항목 세 가지. 무슨 령? 영부령. 그래서 영업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액 빼고 영업소득세 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영부령. 이게 지출 항목이야. 지출 항목. 지출 항목.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영업 경비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영업 소득세예요. 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경비를 뺐으니까 얘는 항상 순 영업 소득이라 한다. 순. 세금을 뺐으니까 얘를 세후 현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요놈만 기억해 주면 된단 말이야.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이렇게 된다 이런 거야. 세전. 그래서 항상 한 줄 암기의 포인트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영부령 지출 항목. 영부령 지출 항목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너무 내가 많이 이동을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지만 항상 이렇게 자 방이 다 꽉 찬다 가능. 그러나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공시를 뺀 나머지를 가져간다 유효. 그리고 유효총 소득이 나오면 항상 임대사업자는 한숨을 쉬어. 벌 거 다 벌었어. 나갈 일만 있는데 영부령.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영업경비를 빼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게 지금 초벌구이란 말이에요. 11월 달에도 했고. 자, 그럼 이제 봐요. 이게 강의노트 75페이지에 있는 건데 피지 마. 요거 이따가 한번 더 볼 거야. 지금은 제가 요구하는 것만 한번 칠판을 보면서 맞춰달라는 거야. 자, 보셔. 항상 우리가 요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계산을 풀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항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실수가 많은 게 뭡니까? 그러면 요놈이야.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항상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이자를 말하는데 자, 요렇게 딱 자료를 주고 출제자가 부채 서비스액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준 거예요. 부채 서비스. 얼른 빨리 얼마예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요 두 개 합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으로 200, 이자로 800이니까 1000만 원이 부채 서비스. 1000만 원이 이거 말 문제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회 기출이에요. 요런 자료를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원금이 뭐야? 원금 9천. 그리고 밑에 봤더니 이자 2천이 보여.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억 1000이구나 하고 오는 순간 쫙 작살이라고.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잘 보셔. 원금이라고 적어져 있는지 원리금이라고 적어져 있는지 잘 보셔. 원리금이라고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앞에는
원금이라고 적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리금은 원금과 리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모의고사 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야. 밑에 뭐가 있으니까, 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원금이구나 9천, 이자가 2천이구나, 그러니까 1억 1천이 부채 서비스액이구나 하는 순간 착살. 원리금하고 원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줘야 돼요? 9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인 거죠. 요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반드시 깨톡이 와. 반드시 깨톡이 온다고. 뭐라고 오냐 그러면, 야, 원리금이니까 이게 원금과 리자. 아,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9천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야, 그러면 뭐 하려고? 이자라는 게 밑에 있냐? 이걸 물어봐. 왜 이자를 줬니?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출제자가 주면 안 돼요? 아니, 출제자가 이자 주면 안 되냐고. 아니, 꼭 뭐 필요한 것만 줘야 돼? 아니, 이자 주면 안 되냐고. 이게 뭐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만 해석을 해주면 되느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원금과 이자로 9천인데 그 중에 융자 이자가 2천이라는 건 요 안에서 2천이 이자로 나가는 거고, 그럼 원금은 얼마가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이자를 줬을까? 이런 걸 왜 연구해요? 시험장에서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야. 이자가 2천이니까 원금으로 상환한 게 한 7천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야. 가장 많이. 자, 그리고 잘 봐요. 항상 이런 자료를 계산을 풀려고,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려고 이런 자료를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심하셔. 계산 문제는, 출제자가 주는 계산 문제는 한 문제도 빼지 말고 다 손을 대야 되느냐, 그냥 딱 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느냐, 얼른 결정해요. 확실히 지금 출제자가 주면 다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풀지 말고 필요한 것만 푸는 거야. 필요한 것만 푼다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손대냐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서 얘는 대표적으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봐요. 자, 이제 자료 분석을 해보자고.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가능 총소득이 나왔어요. 그러면 방을 다 꽉 채우면 4,800만 원까지 버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그런데 공실이 있단 말이에요. 공실. 그러니까 공실이 5% 있으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항상 총소득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방이 다 꽉 차면 가능,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유효 총소득이 딱 나오면 항상 임대사업자는 뭐 한다? 한숨을 쉰다. 왜? 나갈 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냔 말이야. 이게 문제를 풀려면 지출 항목 3가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 지출 항목 3가지. 그래서 이 지출 항목 3가지가 중요한 거야. 보유기간은 0, 불0. 그래서 0, 영업경비 찾았고,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 요게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죠. 1,000만 원. 부채 서비스액 찾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영업소득세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인데 잘 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출 항목 지금 3가지를 다 찾았는데 영업소득세라고 끝나요. 영업소득세율이라고 이렇게 끝나요.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영업소득세율 이렇게 줬다는 건 나보고 이 세율을 써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율 보는 순간 니나 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됐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시간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이거 손대면 안 된다고 얘는. 왜? 영업소득세 우리가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 잘 보셔. 한번 손만 대봐. 모의고사에 내가 진짜. 아니 계산을 잘하는데 손 댔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60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손 댔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한다고. 자, 다시. 요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방의 개수를 봤더니 방의 개수가 40호. 40호.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 40호가 꽉 채웁니다. 40호를 다 꽉 채웁니다. 그러면 가능. 그러니까 위를 봤더니 호당 600만 원이니까 4, 6은 24. 가능이 2억 4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 정도는 딱 분석을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10%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수치 필요 없고. 됐어. 그럼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한숨을 쉬고 뭘 찾아낸다? 지출 3가지. 지출 3가지. 그런데 0 없어. 운영 비용이 영업 경비 같아. 이런 것들 우리 골치 아프게 하는 거라. 운영 비용이 영업 경비겠지. 운영 비용이 이거 영업 경비 같아요. 네, 부채 서비스에 원금 이자 합계야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예요.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 지출항목 2개 찾았어.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령이니까 영업소득세인데, 응?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을 줬어. 그럼 뭐라고? 니나 풀어 하고 간다. 이게 항목만. 자, 그러니까 우리 요게 지금 강의 노트 75페이지 있는데 거기는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항목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암기가 되는 거라고. 영업경비 찾고 부채 서비스액 찾고 영업소득세를 찾는데 세율을 줬네. 나보고 구하라고? 안 할란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럼 이거만 봐요. 평가사 30회. 이 평가사 30회 문제는 평가사 기출이니까 강의 노트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자리에다 전 넣어놨어. 이따 보고 오늘 수업 자리에다 넣어놨어요. 이따 보고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그걸 보자는 말이에요. 자, 얘는 뭔가 특이해. 어떻게 특이합니까? 임대 단위를 방의 개수로 줬느냐 임대 면적으로 줬느냐 봤더니 특이하게 면적이라고 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관행이야. 우리나라 방 개수보다는 방 면적을 쓴단 말이에요. 임대 면적. 그리고 얘는 면적당 임대료.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방을 다 꽉 채웁니다. 그러면 1억은 똑같아. 1억은. 그리고 공실이 10% 있죠. 그러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 90%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죠. 직감적으로 9천만 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항상 뭘 찾아낸다? 이제 그렇죠. 지출 항목 3가지를 찾는데 지출 항목이 0, 불, 0이야. 0. 아이고 아주 순둥이가 냈어. 부 차례대로 0만 찾으면 돼. 근데 영업소득세율로 되어 있어. 영업소득세를 딱 제시했어요. 이건 목숨 걸고 풀어야 되는 거야. 빼주기만 하면 되잖아. 영업공비 빼고 부채 서비스 빼고 영업소득세 빼면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손을 대야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요건 이따 풀어줄 거야. 일단 풀 문제냐 풀지 말아야 될 것이냐 구별이 가능하는데 뭘로? 지출 항목을 쉽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럼 손 대는 거야. 일단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풀어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말. 자, 기간말 현금 흐름은 매각이죠. 매각. 그런데 얘는 특징이 가유 순전후가 아니라 그냥 순전후예요. 그럼 항상 순전후는 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항상 지출항목이라고. 지출항목 순전후는 자,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간말은 매도를 통해서 뭔가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항상 매도를 통해서 내가 버는 총 수익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매도 가격이에요. 매도 가격.
5억에 매도했어요. 내가 버는 건 총 5억. 7억에 매도했어요. 내가 버는 건 총 7억. 매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가격 팔면 그냥 매도했으면 이제 벌 거 다 번 거예요. 그럼 이제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출 항목이 이렇게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 소득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유기간이야. 보유기간에는 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령? 부령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예? 설악산 가려면. 그런데 혼자 가면 재미가 있어요.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 양과 함께 짐 영부령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영부령, 매미, 양이야. 영부령, 매미, 양. 그래서 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매도 경비예요. 여기는 영업 경비고 얘는 매도 경비고. 왜? 매도니까. 그 다음에 항상 가운데는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은행에. 자, 보유기간은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 주는 거고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잔금을 갖다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영업소득세고 여기는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매, 미,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미야. 영부령, 매미, 양. 그래서 여기서 뭐만 좀 차이를 두시면 됩니까? 그러면 자, 요 놈이야. 부채 서비스액과 여기에 있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임대 사업을 3년간 임대 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3년 임대 사업하고 이때 처분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3년짜리를 안 받아요.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길게 받아. 한 10년짜리로 이렇게 10년짜리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 사업 기간과 대출이 일치하고 있지 않죠? 그럼 대부분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료가 탁 나와요. 그러면 요 보유 기간에는 항상 은행에게 뭘 갖다 줍니까? 원금과 이자라는 형태로 따박따박 갖다 내는 거야. 임대료가 나오면 항상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갖다 내야죠. 임대료가 나오면 원금과 이자, 요걸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기간 말이 딱 돼서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건 투자를 이제 끝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투자를 끝내겠다는 뜻. 그러면 투자를 끝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대출도 어떻게 해줘야 돼? 깔끔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때까지 갚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의 잔금을 한 방에 해결을 해야 투자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유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라는 부채 서비스액을 따박따박 갖다 내고 기간 말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저당 대출의 잔금을 싹 해결해 줘야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좋은 가격에 팔아서 대출을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매, 미, 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매, 미, 양. 그러면 여기도 뭐가 포인트겠어요? 당연히 지출 항목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매미야.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논리예요. 경비를 뺐으니까 순이에요. 순이익이에요. 근데 여기는 매도를 통해서 순소득을 만들어냈으니까 순매도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은행에 갖다 주면 세금을 내기 전이죠. 세금을 내면 세후고 은행에 지출이 나오면 세전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요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요놈.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러니까 요런 걸 주의하셔야 돼.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 이 지분 복귀액은 내 돈이 돌아옵니다. 내 돈이 돌아옵니다. 언제 내 돈이 돌아오는 거야? 집 나간 내 돈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야 다시 내 돈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간말을 항상 지분 복귀액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암기를 한다? 한 줄 암기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돼. 한 줄 암기라는 이게 한 줄 암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게. 자 마지막으로 한 줄 암기를 다 해보자는 말이에요. 첫 번째, 보유기간은 항상 FM대로 해보면 방이다 꽉 찹니다 가는. 근데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공실, 이제 디테일하게 불량부채를 빼는 거죠.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까지 고려하면 내가 가져가는 유효총소득. 그러면 항상 벌 거 다 벌었어 이런 거야. 벌 거. 그럼 여기는 지출 항목으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영불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기간 말은 항상 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매도 가격이 항상 내가 버는 총이에요. 총. 그럼 벌 거 다 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매, 미, 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채 서비스에 미상환 잔금, 영업경비, 매도경비, 영업경비, 매도경비. 그리고 항상 경비를 빼면 순, 세금을 빼면 세후, 은행에 갖다 내면 세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항상 여기까지 딱 암기를 하고 공부했어 하고 간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왜 여기서 끝냈습니까? 이게 돼야 뭔가 나가는데 이게 돼야. 이게 안 되니까 요걸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은 복수까지 싹 하고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뭘 암기해야 됩니까? 영불영 매미세,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매도경비 미상환 잔금 양도소득세, 영불영 매미야.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